네, 안녕하십니까. 김용룡입니다. 제가 원래 같이 그 저널 세미나 발표를 하고 그리고 토론도 하고 이러면 참 좋은데 오늘 급한 다른 일이 생겨가지고 하필 3시에 딱 중요한 일이 생겨서 제가 거길 가야 되는 바람에 이렇게 따로 동영상으로 녹화를 해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네이처 제네틱스 그 2014년 9월에 실린 논문이고요. 제목은 A Framework for the Interpretation of de novo Mutation in Human Disease. 휴먼 디지즈에서의 드노보 변이들을 해석하는 프레임워크에 관계된 내용입니다. 네이처 제네틱스에 실린 만큼 많은 저자들이 있고요. 주요 기관으로는 하버드 메디칼 스쿨 혹은 브로드 인스티튜트들이 저자로 참여를 했습니다. 네, 초록입니다. 이 동영상 녹화에 여기 커서가 포인터가 같이 나오면 참 좋은데 제가 많이 찾아봤는데 이걸 나오게 하기가 어렵네요. 일단 그냥 제가 슬라이드를 보면서 이렇게 목소리로 전달을 하고요. Spontaneously arising 드노보 변이들은 이 메디컬 제네틱스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Extensive Locus Heterogeneity, 어티즘 스펙트럼 디스오더라고 하는 자폐 스펙트럼 같은 질병들은 어떤 로커스 헤테로지니티가 있고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많은 유전자들에 걸쳐서 어떤 드노보 뮤테이션의 시그널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가지고 디지즈 렐라번트 뮤테이션들을 구분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여기 저자들은 어떤 통계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이걸 분석하려고 했고요. 드노보 뮤테이션을 유전자별로 혹은 진셋별로 그 변이의 과도를 분석하는 방식을 사용을 했습니다. 1078 ASD 패밀리 트리오를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거기에 있는 드노보 변이를 가지고 어떤 유의한 로스 오브 펑션 뮤테이션들을 여기서 보고를 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IQ가 100 이상인 경우에는 그 드노보 로스 오브 펑션 뮤테이션이 과도하게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이 ASD의 드노보 변이가 어떤 펀더멘탈한 뉴로 디벨롭먼트 프로세스에 관여할 것이다라고 이분들이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자들은 약 1000개 이상의 유전자들을 아이덴티파이 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non ASD 샘플에서 유의하게 그 코딩 베리언트가 별로 없는 것들, 그리고 ASD 케이스에서 이 드노보 변이가 많이 있는 것들 해서 약 1000개 유전자들을 별도로 보고를 했습니다. 개요입니다. 엑솜 시퀀싱은 드노보 변이를 확인할 수 있는 실험 방법이었고, 그리고 이 드문 멘델리안 디지즈에서 커절 베리언트들을 효과적으로 확인하는 데 사용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 가부키 신드롬 같은 경우는 이 MLL2라는 유전자의 드노보 변이가 관측이 됐는데 약 10케이스에서 9개 케이스 정도에서 발견이 됐고요. 이걸 통해서 MLL2 유전자의 기능이 이 질병의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 헤리터블 컴플렉스 트레이트, 이 ASD 같은 질병은 다양한 컴플렉스 트레이스로 만들어져 있고 이것들을 가지고 그 분석하기로는 쉽지 않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컴플렉스 트레이트 같은 경우의 그 차이점은 이게 커절 유전자들을 밝혀내는 것이 중요한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엑솜 시퀀싱 연구를 통해서 이 ASD의 드노보 로스 오브 펑션 변이들의 과도를 보고를 했지만, 그러나 이것들을 이제 매우 작은 수의 유전자로 설명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 가장 복잡한 요인 가운데 하나는 어떤 거냐면 이 특별한 유전자들의 관측된 드노보 변이들은 그 안에 그 드노보 변이 백그라운드 레이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전자들이 다 다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인디비주얼들을 시퀀싱을 하면 할수록 어떤 동일한 유전자의 드노보 뮤테이션들이 계속적으로 관측이 될 거고요. 만약에 그 드노보 변이가 어떤 그 주어진 질병과 관련이 있다고 하면 기대할 수 있습니다. 어떤 걸 기대할 수 있냐면 바이 찬스, 그러니까 우연히 기대하고 있는 그 드노보 변이보다 더 많이 발견이 되면 그걸 통해서 이것이 어떤 특정 질병과 관련이 있을 것임을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저자들은 엑솜 시퀀싱 데이터로부터 드노보 뮤테이션 변이를 이밸류에이션하는 통계 모델을 만들었고, 이 모델을 통해서 스태티스티컬 프레임워크를 만들었는데, 이것은 드노보 뮤테이션 레이트를 평가하고 이것은 유전자 레벨뿐만 아니라 글로벌리 진셋에 의해서도 계산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모델을 이용해서 그 유전자별로 드문 스탠딩 베리에이션들의 기대값을 예측을 했고요. 그걸 이용해서 이들 유전자들이 유의하게 어떤 펑션 베리에이션에 유의한 부족함들이 있는지를 디텍트 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이 스탠딩 펑셔널 베리에이션이 감소되는 것은 이 유전자들이 어떤 그 특정 질병과 더 위험한 유전자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그 유전자별로 이 기대하는 변이의 그 기대값들이 유전자별로 변이의 기대값들이 다 다를 수 있는데, 이제 적은 경우에 더 많이 관측이 됐다면 그것들이 더 위험한 유전자일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자들은 이 뮤테이션 모델을 이용해서 드노보 뮤테이션과 ASD와의 관계를 알아내려고 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대부분의 환자들은, 패밀리들은 이미 그 이전 연구에서 드노보 변이들이 보고가 됐고요. 뿐만 아니라 어떤 스페시픽 유전자의 멀티플 드노보 변이 또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자들은 이 연구를 통해서 이 드노보 뮤테이션의 레이트를 이제 다 모았는데, 어떻게 했냐면 이 뮤테이티드 유전자들의, 그러니까 멀티플리 뮤테이티드 유전자들의 과도와 그리고 진셋에서 이 드노보 뮤테이션의 오버랩을 가지고 계산을 하게 됐고요. 이것들은 인텔렉츄얼 펑션과 그 제네틱 아키텍처 오브 ASD의 관계를 재조명하게 됐다고 합니다. 결과입니다. 이 연구를 통해서 저자들은 다음과 같은 결과들을 냈는데요. 이 뮤테이셔널 모델에 대한 설명을 한 번 더 하고, 그리고 어떤 셀렉티브 컨스트레인트로 썼을 때의 유전자들을 아이덴티파이하고, 그리고 이것들을 가지고 ASD와 인텔렉츄얼 디세이빌리티의 뮤테이션 레이트들을 조사를 하고, 진셋 이니시먼트를 하고, 이걸 가지고 컨스트레인드 유전자들을 이밸루에이션하고, 그리고 기존에 존재한 다른 방법들과 이렇게 비교를 했다고 합니다. 이 뮤테이션 모델에 대한 기본 설명을 한 번 더 하고 있는데요. 저자들은 기존에 그 드노보 뮤테이션 모델이 시퀀스 기준으로 한 모델이 있는데, 그거를 더 확장을 했습니다. 어떻게 확장했냐면 different types of mutation, synonymous, missense, nonsense, essential, splice site, frame shift, 이렇게 각각의 다른 타입에 대해서 스페시픽한 프로바빌리티를 적용하는 방법으로 모델을 확장을 했고, 여기 보시면은 언더스코어링, 그 지놈 와이드 레이트를 계산하는데, 여기에 의하면 엑솜의 그 베이스당 약 1.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정도의 뮤테이션 레이트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요. 저자들이 시스테매티컬리하게 알고자 하는 것들은 이 케이스들이 지놈 와이드 액세스, 그러니까 지놈 와이드하게 어떤 펑셔널 카테고리에 있는 드노보 변이들이 있는가를 알고 싶어 했고, 두 번째로
각각의 유전자들이 지놈 와이드하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드노보 변이와 관련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 했고, 세 번째로 특별한 유전자 셋이 이 드노보 변이에 관련이 있는지 알고 싶어 했고, 네 번째로 지놈 와이드하게 멀티플 드노보 뮤테이션이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테이블 1은 ASD 케이스와 unaffected sibling, 즉 컨트롤 케이스 사이에 이 드노보 뮤테이션의 레이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뮤테이션 타입이 시나니머스, 미스센스, 로스 펑션 나눠져 있고요. 왼쪽에 있는 정상 그룹 같은 경우는 엑솜당 기대값은 0.27개 정도 기대하는데 0.21개가 발견됐다 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환자군에서는 기대하는 값은 0.27개 정도 기대하는데 발견된 것은 0.25개. 근데 맨 밑에 로스 펑션 같은 경우는 기대값은 0.09개인데 0.13개가 발견됐다고 하고 있고요. 그 밑에 테이블을 보시면 밑에 테이블은 멀티플 뮤테이티드 유전자로 2개 이상의 드노보 뮤테이션을 가지고 있는 유전자들의 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뭐 0.49개가 발견될 것 같은데 유전자 개수입니다. 뭐 하나도 발견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 로스 오브 펑션이 0.039개 정도 발견될 것 같은데 실제로 하나도 발견이 안 됐다고 말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ASD 케이스에서는 여기 보시면 expected 개수도 약간 높고 그 다음에 실제로 관측된 그 2개 이상의 드노보 변이가 있는 유전자들도 이렇게 예측 대비 더 많이 발견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p-value도 각각 표시되고 있고요. 테이블 2는 이 드노보 뮤테이션, 이 ASD 케이스의 드노보 뮤테이션이 되게 유의한 유전자들의 목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맨 앞에 있는 유전자 같은 경우는 실제로 expected loss of function mutation이 0.0072개인데 실제로 관측된 거는 3개가 관측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p-value도 높고 이렇게 계산이 되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런 유전자들이 유의하게 이 ASD 케이스의 loss of function mutation이 많이 발견되는 것으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테이블 3에서는 ASD가 아니고 여기 보면 Intellectual Disability로 되어 있고요. 지적 전응아인가요? 이 Intellectual Disability인 경우에 여기도 보시면 앞에랑 유사합니다. 기대하는 값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관측된 값이 있는데 여기도 보면 유의하게 Loss of Function의 경우만 0.09개 정도의 이벤트를 기대하는데 실제로 0.24개로 더 많이 발견된 것으로 봐서 Loss of Function Mutation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고요. 밑에를 보시면 밑에도 멀티플 뮤테이티드 유전자도 실제로 기대하는 값보다 더 많이 발견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테이블 4도 마찬가지로 이 Intellectual Disability로 시그니피션트한 유전자들의 목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맨 앞에 있는 유전자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expected 값은 0.0017 이렇게 보통 이렇게 낮은 값을 기대하는데 실제로 여기서는 뭐 3 이렇게 많은 수들이 발견이 됨으로써 이것들이 통계적으로 되게 유의하게 이 유전자들이 관련되어 있음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피겨 1은 진수셋별로 그 로스 오브 펑션 뮤테이션의 프랙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베탄커라고 하는 진셋은 이게 ASD 혹은 어티스틱 피처로 이미 알려진 약 112개의 유전자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FMRP는 여기 보시면 프레질 X 멘탈 리타디에이션 프로테인에 의해서 조절되는 mRNA 유전자들의 진셋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 이외에 constrained, 또 constrained FMRP 이렇게 있고요. constrained는 좀 여기 설명에 나와 있는데요. constrained는 그 드문 미스센스 뮤테이션이 별로 없고 그래서 뮤테이션에 톨러런스한 유전자들을 다시 모은 것들을 의미를 합니다. 이렇게 4개의
그룹에 대해서 각각 보시면 expected가 이제 이쪽에서 예측한 통계 모델로 이 정도로 기대를 하는데 실제로 이제 정상인 그룹은 녹색으로 표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 환자군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의하면 FMRP라고 하는 그룹이 가장 기대값보다 훨씬 더 많은 그 관측이 되어 있음을 본 표를 통해서 차트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여기서는 FMRP 진셋이 유전자들이 이쪽 ASD에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피겨 2번은 미스센스 G스코어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포냐면 이게 드노보 로스 오브 펑션 뮤테이션을 가지고 있는 유전자들의 분포입니다. 그러면 A번 분포도 같은 경우는 전체 데이터에 대한 분포도고요. 여기 이제 빨간색 바가 의미하는 것이 보시면은 스레스홀드로 돼서 약 1003개의 컨스트레인드 유전자들을 구분하는 그 위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B번 그림 같은 경우는 맨 위에가 unaffected 정상인, 두 번째가 ASD 그 자폐증 환자, 세 번째가 intellectual disability 이렇게 세 개로 나눠져서 분포들을 보여주고 있고 여기서 이제 검정색 막대는 그 민 값을 의미합니다. 즉 unaffected인 경우는 이 민 값이 가운데에 몰려 있고요. 미스센스 G스코어가 상대적으로 작고 ASD인 경우는 약간 오른쪽으로 치우치고 intellectual disability가 가장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디스커션입니다. 주어진 어떤 드노버 뮤테이션 이벤트의 작은 수들 그것들을 단지 케이스 컨트롤로 비교하는 것은 어떤 의미 있는 결과를 알려주지 못하고 있고요. 이것들은 그래도 expected rate가 알려져 있으면 그걸 가지고 의미 있는 결과를 조금 얻을 수 있다고 하고 이 calibrated 모델과 이런 statistical approach를 통해서 이런 기존의 제한점, 한계점들을 극복할 수가 있었고 이걸 통해서 그냥은 잘 알 수 없었던 개별 유전자들의 드물게 발견되는 변이들을 각각 다 평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상적으로 두 가지 메트릭 컨스트레인트를 사용했는데요. 하나는 미스센스 베리언트를 기준으로 한 거고 또 하나는 로스 오브 펑션 베리언트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 이 통계 프레임워크 여기 나오는 이 1078명의 ASD 케이스에 적용한 결과 거기에 글로벌하게 드노버 뮤테이션이 과도한 발현은 찾아낼 수 없었고 대신에 이 ASD 케이스들에서 드노버 뮤테이션 변이들의 유전자 목록들을 가지고 어떤 유의한 그 드노버 변이 유전자 목록들을 알 수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컨스트레인드 유전자 셋을 디파인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여기에는 어떤 유의한 오버랩이 있었습니다. 드노버 로스 오브 펑션 뮤테이션 유전자들과 그 다음에 유전자 셋 FMRP라고 하는 것과 되게 유의한 오버랩이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이 ASD에 있는 유의한 시그널들이 여기 보시면은 IQ가 100 이상인 케이스들에서는 다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가지고 추론하건대 이 ASD의 그 유전적 아키텍처는 되게 다양하고 그것들이 어떤 IQ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논문에서는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이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고요. 이것과 관련된 많은 서플리먼터리 데이터들이 같이 제공되고 있고 그리고 유전자들 목록이라든지 사용된 통계 결과표 같은 것들은 다 엑셀로도 다운로드 받을 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는 또 dbGap이라고 해서 DB 지노타입 앤 피노타입 NCBI에서 최근에 이제 만든 서비스죠. 거기에도 이 데이터들이
같이 올라가 있다고 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본 논문은 엑솜 시퀀싱 자체에 대한 설명보다도 엑솜 시퀀싱에 얻어진 다양한 베리언트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를 이제 설명한 내용으로 생각이 되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로스 오브 펑션 뮤테이션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한 내용은 좀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 제가 옆에서 같이 토론을 하면 좋겠지만 제가 같이 못 읽고요. 그 관련된 내용들을 혹시 이메일로라도 부족한 내용들이나 토론할 내용들을 알려주시면 제가 같이 이메일로 토론을 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른 분들의 발표를 못 들어서 참 많이 아쉽고요.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들 메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